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엑스엠제 테라피틱스 사례를 통해서 CRL, 리스 오브 미션, 그리고 이제 억셉턴스 레터를 통해서 이제 클래스 1, 2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고 주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사례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상장사 중에서 XM제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셔도 지금 한 5, 6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듣보잡 종목은 아니고요. XM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월봉을 보셔도 2019년도에 이제 109달러까지 갔다가 2021년도에 이제 20달러까지 거의 80%까지 빠졌다가 20달러 부근에서 지금 100달러니까 또 한 4, 5배 정도 이렇게 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엑섬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내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제가 미리 좀 찾아서 보면 이게 작년도 11월 6일 내용이거든요. 11월 6일인데 지금 이제 편두통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AXS07 관련해서 N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재제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조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CRL을 이제 받았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도 그 3분기, 4분기 이제 이 내용들,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에 NDA 재제출을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면 이제 올해 6월달 이내에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도 보면 FDA가 재제출을 위해서 추가적인 임상이라든지 효능, 안전성 관련되는 시험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재제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심한 경우는 아예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날 때 이 약에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근원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데이터를 요구한다든지 임상을 요구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구분을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이제 재제출이 6개월을 검토해야 되는 클래스 2로 지정될 걸로 일단 예상한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사를 이제 하나 더 보면 이때 이제 요게 이제 8월 5일입니다. 올해 8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넣었냐 이렇게 이제 보면 요 8월 5일 기사에 편두통 관련해서 NDA 재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8월 5일이죠. 8월 5일. 그러니까 상반기에 할 것을 이제 한 2달 정도 있다가 지금 더 시간이 걸려서 이제 8월 5일 날 제출했습니다. 이 제출한 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제출하면 바로 카운트가 되어서 클래스 1, 2가 잡히고 포드파 날짜를 잡히는 게 아니라 FDA CDER에서 이 이제 부분을 제출하면 파일링 과정을 마치 NDA 신청을 하듯이 재제출하면 CDER에서 이제 이 부분을 따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제 직접적으로 레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인정해주면 이 부분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억셉턴스 레터를 보내는데요. 그 기사가 9월 4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 5일 날 보냈는데 보통 한 달 이내에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만약에 리보세라니까 감내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리서브미션을 넣으면 빠른 경우는 2주 안에 나오기도 하고 3주 안에 나오기도 하고 한 달 이내에 이제 이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승인이라고 하는 말은 약을 승인한다는 게 아니라 재제출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acceptance 했다라고 해가지고 레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제 이것만 뜨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FDA가 지정을 해줍니다. 회사의 예상대로 2등급 재제출을 지정하죠. 그럼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이제 퍼두파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8월 5일 날 보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2니까 2등급이잖아요. 그럼 6개월짜리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일 이렇게 되겠죠. 2월달. 그러면 2월 5일이 이제 뭐 칼렌더 데이로 보면 그렇게 될 건데 1월 31일로 잡았죠. 조금 이제 그 6개월보다는 1월 말로 이제 최종적인 내년 1월 31일에 이 부분을 한다. 이렇게 지금 FDA가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다 이제 이벤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잠깐 주가 추이를 좀 보면 2022년도에 이제 22년도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CRL을 받으면서 2024년도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꾸역꾸역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9월 4일에 이제 그 내용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장대봉이 거래량이 쓰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보더라도 이런 어떤 이제 기대감으로 올해 6월 달에 이제 왜냐면 6월 달이 이제 낸다는 이제 그 기간이잖아요. 리서브미션을 6월까지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요 하는 기간대로 보면 이제 주가가 박스권을 나름 보이다가 이제 그 뒤에 좀 등락은 합니다만 결국 낼 때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흐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전형적인 어떤 패턴의 흐름들이 리보사랭과 감리르 주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서브미션을 내게 되면 이제 억셉턴스와 이후에 어떤 이제 포드파 과정까지 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는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HLB가 이제 2.40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HLB 제약도 비슷하죠. 거의 뭐 연동하기 때문에. 일단 좀 밑꼬리가 나와서 음봉입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는 좀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21일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는 이제 목요일보다는 더 줄여서 일단 견조한 흐름으로 5일 정도 조정을 해줘서 8월 말에 이제 양봉의 그 부분들은 계속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에 가장 셌던 게 사실은 생명과학이고, 생명과학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서 태깅이 나올 뻔 하다가 이제 이번 주 이제 하수 목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 아래에서 21일평을 지지받으면서 이제 거래를 줄여서 플랫형으로 조정을 좀 보였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오후에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밑꼬리 나왔고, 오늘 또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밑꼬리가 나와서 8,690원에 일단 마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는 좀 해주고 있는데 양봉은 일단 전환을 못했습니다만, 이 거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8월 말에 이제 양봉 거래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는 거래를 줄이면서 지금 플랫형 조정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이제 전일에 13만 주, 오늘은 더 뭐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어떤 거래량으로 21일평가 그 다음에 추세지표 아래에서 지금 계속 이제 조정의 모습을, 기간 조정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주중에서는 가장 좀 세게 움직였던 게 이노베이션이죠. 결국 베리스모 관련되는 삼각병 관련되는 부분이 어제 이제 갭업 원봉이 나와서 이걸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 다시 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었는데, 거래량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어제가 한 380만 주대였는데 오늘 다시 67만 주대로
거의 80% 가까이 지금 줄였죠. 그러면서 21일평의 지지를 받는 어떤 흐름은 보였습니다만 이 밴드 상단 부분에 붙이는 흐름이 좀 안 나와서 장기적으로 이노베이션은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목으로 이제 바뀌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들을 강하게 붙이는 모습은 못 나왔고요. 예,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재개되는지 여부 살피셔야 되고, 이 바이오스텍과 파나진도 여전히 이제 거래가 부진하면서 예, 계속 플랫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는 이제 하켓 모멘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도 점점점 다가가면서 이 모멘텀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가에 견조한 흐름이 아니라 이제 거래가 늘어서 올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